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고 간단한 개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워크 펑션이라든지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 다음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 의해서 생기는 컨택 종류, 즉 이제 IV 커브 특성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고, 그게 각각 레티파잉 컨택과 오믹 컨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밴드를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엔저 파타이어대에서 세미컨덕터를 에너지 밴드로 그리는 거는 배웠는데 메탈이랑 옥사이드 그리고 세미컨덕터는 각각 어떻게 에너지 밴드로 표현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를 그릴 때 피엔저 팝다이오드에서는 같은 물질, 즉 세미컨덕터 물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퀴리언 컨디션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주면 밴드 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반면에 서로 다른 물질, 즉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붙이게 된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을 이퀴리언 컨디션 상태에서 맞춰주면 밴드 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적인 밴드밴딩이 일어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 펑션이라는 파라미터를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펑션 파라미터가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추후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캐패시터 오스 캐패시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옥사이드의 에너지 밴드를 그리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물질 종류 배웠던 걸 바탕으로 메탈은 페르미 레벨만 그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만 그려주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메탈은 밸런스 밴드가 컨덕션 밴드보다 위쪽에 있거나 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차이, 에너지 갭이 굉장히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만 그려서 에너지 밴드를 표현한다고 했고요.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밴드갭이 굉장히 큰 물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갭만 그려주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페르미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미컨덕터는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계속 그림을 그려왔었죠. 간단하게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페르미 레벨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 있다. 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퀴리온 컨디션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야 되죠. 그럴 경우에 밴드 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백큐 레벨의 에너지고요. 그리고 각각 이 메탈과 세미컨덕터 페르미 레벨을 맞춰줄 때 밴드 밴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워크 펑션,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이 워크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했죠. 워크 펑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를 진공 상태로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E0 EF 값이 되죠. 그리고 파이로 표시를 하고,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Q가 붙은 이유는 이 파이 값이 볼트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Q를 곱해준 거죠. 그럼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은 표시를 한다고 했고, 메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워크 펑션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사이드는 간단하게 밴드 갭이 큰 물질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페르미 레벨이 없기 때문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백큐 레벨로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싸이로 표시를 하고 이거는 E0-E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컨덕터의 경우에도 워크 펑션이 중요한 파라미터지만 이 워크 펑션은 도피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물질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값은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바탕으로 워크 펑션을 계산을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이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물질이 정해지면 이 밴드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I라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이 밴드갭의 반 정도 값이 되겠죠. 뭐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하진 않지만 거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냥 밴드갭의 반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이 에너지 밴드갭의 반인 이 값을 더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B타입이냐 N타입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P타입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EF는 EI 마이너스 KTLN NI 분의 P0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EF와 EI의 차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주면 워크 펑션이 나오죠. 반면에 N타입의 경우에는 이 페르미 레벨이 EI보다 위에 있죠. 그럼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또 EF와 EI 사이를 구해주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더하기 에너지 밴드갭의 반 EC부터 EI까지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EF와 EI 사이의 값을 빼주면 워크 펑션이 계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밴드 밴딩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탈 세마이컨덕터 정션은 IV 특성 커브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파잉 컨택이라고 해서 마치 피엔저포 다이오드처럼 IV 커브가 나온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오믹 컨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저항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는 것은 각각 워크 펑션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이컨덕터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의 경우에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큰 경우에는 레티파잉 컨택이고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을 때는 오믹 컨택이라고 했습니다. B타입은 반대가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클 때는 오믹 컨택, 세마이컨덕터의 워크 펑션이 메탈의 워크 펑션보다 클 때는 레티파잉 컨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이 레티파잉 컨택과 오믹 컨택일 때 에너지 밴드를 그려보고 내부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수식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내용을 다 다루고요. 나머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 강의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중에서 첫 번째로 레티파잉 컨택, 즉 샤키 컨택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이 컨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택이 형성됐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캐리어가 이동을 하고 어떻게 전류가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에서 렉티파잉 컨택을 형성하는 조건은 세미컨덕터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타입 세미컨덕터일 경우에는 렉티파잉 컨택을 형성하기 위해서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고요.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일 왼쪽에 에너지 밴드를 그려놨죠. 먼저 기준이 되는 진공 레벨의 에너지를 E0로 표시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워크 펑션을 가지고 각각 메탈과
세마이컨덕터 에너지 밴드를 지금 떨어진 상태로 그려놨죠. 그래서 B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메탈의 페르미 레벨이 세마이컨덕터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일 때를 분석을 먼저 해왔었죠, 쭉. 그래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물질의 종류 그리고 위치에 상관없이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을 일정하게 맞춰주려면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 밴드를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리면 되죠. 이때 경계면에 존재하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는 이동을 하면 안 되고 이 끝쪽 부분들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먼 쪽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위로 올려보면 에너지 밴드가 이렇게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밴드 밴딩이 일어났고 여기 에너지 밴드의 차이 요거죠. 요거를 빌트인 포텐셜 베리어라고 하고요. 이 값은 워크 펑션의 차이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세마이컨덕터 워크 펑션 빼기 메탈의 워크 펑션이죠. 그리고 수식적으로는 QV0라고 표시를 했고요. V0는 일반적으로 이퀴리brium 상태일 때 포텐셜 값을 정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 지금 메탈의 페르미 레벨과 세마이컨덕터의 밸런스 밴드 사이에도 뭔가 장벽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벽을 샤키 베리어라고 하고요. 이 샤키 베리어는 바이어스가 인가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파라미터입니다. 하지만 보면 지금 왼쪽에 B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 샤키 베리어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 같은 경우는 이 샤키 베리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메탈에서는 기본적으로 홀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탈에서 세마이컨덕터 쪽으로 넘어가는 홀이 존재가 할 수 없으니까 굳이 이 샤키 베리어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표시를 해놓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사이값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값을 가지게 쭉 그려보면 농도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농도 변화를 살펴봤던 식을 배웠었는데 전자의 농도, 이퀴리brium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 곱하기 익스포넨셜 EF 마이너스 EI 나누기 KT였고요. 홀의 농도는 NI 익스포넨셜 EI 빼기 EF 나누기 KT였습니다. 이거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캐리어 농도 분포를 살펴볼 수 있죠. 여기 정션 접합 부분에서 굉장히 먼 부분에서는 이 EI와 EF 사이의 값이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하다가 점점 밴드 밴딩이 일어났으니까 이 차이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홀의 농도가 이 접합 경계 근처 사이에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접합 경계 부분에서 공핍 영역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핍 영역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B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공핍 영역이 형성이 되면 억셉터 이온이 들어가게 된다고 했죠. 근데 억셉터 이온은 마이너스의 차지를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 부분에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공핍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 메탈은 이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반대되는 전하가 표면에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캐리어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커런트는 0이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커런트가 생기겠지만 밖에서 바라봤을 때 토탈 커런트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타입 세미컨덕터에서 살펴봐야 될 건 홀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홀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에너지 밴드에서 그렸을 때 캐리어 디스트리뷰션, 즉 홀의 디스트리뷰션은 density of state 곱하기 1 마이너스 페르미디락 펑션의 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ensity of state 함수 곱하기 페르미디락 1 마이너스 페르미디락 펑션이라고 했죠. 이게 홀의 분포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밸런스 밴드 근처에서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지다가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홀의 농도가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에너지 배리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홀들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탈 물질에는 홀이 존재가 하지 않죠. 그러면 이 홀이 어떻게 해서 이쪽 왼쪽으로 이동을 하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 배려보다 낮은 에너지에 위치하는 홀들은 서마 아이오닉 이미션 현상에 의해서 이쪽 메탈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서머 아이오닉 이미션이란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드리프트 현상을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물질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가 위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일렉트릭 필드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해주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내부적으로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내부에서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토탈 전류는 0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면 이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서멀에 의한 이동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림 그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전자의 이동 거리를 표시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면서 특정 방향을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걸 서마이오닉 이미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 에너지를 받은 홀들이 배리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홀들이죠. 이 홀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여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죠. 이 장벽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쪽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양은 크지가 않죠. 양은 크지 않지만 홀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커런트도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살마 아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생기는 커런트 성분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겼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캐리어가 드리프트로 이동을 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면 홀에 의해 생긴 커런트와 이 전자에 의해 생긴 커런트가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니까 크기는 똑같은 거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커런트가 0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기본적인 캐리어의 움직임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N타입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N타입 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로 컨덕션 밴드 위쪽으로 캐리어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합니다.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면서 농도를 가지면서 나오죠. 그러면 이 배리어, 아까 빌트인 포텐셜 배리어죠. 이 배리어보다 큰 영역에 있는 전자들만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이동하는 건 똑같이 설마이오닉 에미션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배리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하나가 형성이 돼서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계면에서 공피 병역이 생기기 때문에 도너 아이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메탈 쪽에서 음전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결국 그러면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샤키 베리어,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형성된 샤키 베리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넘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건 이거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전자들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양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마이오닉에 의해서 넘어가는 전자,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넘어가는 전자, 그리고 드리프트에 의해서 메탈 쪽에서 세마이컨덕터로 넘어가는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가 같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토탈 커런트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를 인가해 주더라도 이 샤키 베리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반면에 빌트인 포텐셜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QV0라는 값에 추가적으로 포텐셜이 더해지거나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전압을 인가했냐에 따라서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렉티파잉 컨택일 때 전압이 인가됐을 때 커런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티파잉 컨택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해 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N타입과 B타입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줬다는 건 메탈 쪽에 좀 더 높은 전압을 인가하고 세마이컨덕터 쪽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압을 인가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 그거는 메탈 쪽 에너지 밴드는 고정시켜 놓고 세마이컨덕터 쪽 에너지 밴드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죠.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유는 포텐셜과 에너지 밴드는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인 이유는 에너지 밴드가 전자를 기준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아까 살펴봤던 에너지 배리어 값이 감소한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퀴리brium 상태일 때 빌트인 포텐셜 배리였나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된 게 빠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샤키 배리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농도 분포를 살펴보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EI가 존재한다 했죠. 이걸 기준으로 이 차이를 살펴보면 전자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 접합 경계 부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감소하는 정도가 이퀴리brium 상태일 때보다 더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밴드 밴딩 부분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일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전자들이 이 경계면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면에는 여전히 플러스의 도너 아이온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요. 곰피 변경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의 차지가 나오려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EF-EI 차이가 기존의 벌크 영역, 그러니까 이 좀 먼 부분의 값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자가 경계에 모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EI가 EF 가까이로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공피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도너 아이온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접합 부분의 메탈의 부분에는 이걸 상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캐리어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는 설마이오닉 에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마이오닉 이미션은 세마이컨덕터에서 메탈 쪽으로 넘어가는 전자의 이동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고요. 계속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힘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캐리어 분포를 살펴봤을 때 컨덕션 밴드에서 에너지 밴드가 점점 증가할수록 이스포넨셜하게 캐리어 분포가 감소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예전 강의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은 페르미-디락 펑션 곱하기 density of state인데 density of state는 컨덕션 밴드 근처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그 위의 에너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페르미-디락 펑션은 컨덕션 밴드부터 에너지 밴드가 올라갈수록 이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density of state는 별로 변화가 없고 페르미-디락 펑션은 이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하니까 전체 캐리어 농도가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농도의 캐리어들이 서마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런트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커런트가 늘어나는 정도가 캐리어 농도에 비례를 하게 되죠. 근데 캐리어 농도가 이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커런트도 이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마이오닉에 의한 커런트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자, 그리고 경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됐으니까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메탈에 있는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리어가 여전히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의 이퀴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발생했던 커런트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커런트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반대로 빠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설마 아이오닉 이미션에 의한 커런트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지금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토탈적으로 이걸 더해보면 설마 아이오닉 이미션에 의해서 증가하는 커런트량이 이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커런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퀴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전류가 0이었다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면 이렇게 이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를 살펴보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금속 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걸리고 세미컨덕터에 플러스 전하가 걸리죠. 그럼 에너지 밴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포텐셜 배리어가 이렇게 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값은 빌트인 포텐셜, 이퀴리엄 상태에서의 빌트인 포텐셜에다가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의 절대값이 더해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샤키 배리어는 변화가 없이 일정하죠. 그러면 먼저 샤키 배리어 쪽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하는 전자, 일렉트릭 필드는 여전히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세미컨덕터 쪽에 나오고 마이너스가 메탈 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핍 영역은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공핍 영역은 당연히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줄어들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동하는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쪽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포텐셜 배리어가 아니고 샤키 배리어 크기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이 커런트를 결정하는 거는 설마 아이오닉에 의해서 이동하는 캐리어의 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포를 쭉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배리어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이 에너지 이상의 분포하는 캐리어 농도는 엄청나게 작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쪽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쪽으로 넘어가는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바이어스가 늘어나더라도 별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 커브 그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티파잉 컨택 또는 샤키 컨택
IV 특성은 PN 접합 다이오드처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자를 샤키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와 샤키 다이오드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